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짝가우를 맡고 있는 권대리입니다. 저는 로데프시에서 매치메이커를 맡고 있는 김동욱 과장입니다. 입사하신 지 몇 년 차 되셨습니까? 이제 2년 됐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인데 내년에 계속 다니실 겁니까? 뼈를 묻겠습니다. 너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니, 엄청 많지 않았지만 야심차게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박창수 사원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좀 때우려고 하고 본인이 뭐 어떤 격투기에 뭐 한번 이렇게 걸음이 되겠다 그래서 막 몸으로 때우는 직원분이 한 분 있지 않았습니까? 박창수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좀 컨셉이 바뀌었냐? 제가 혼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같이 좀 하자, 제발. 또 우리 사회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자꾸 올리는 건 본인에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겁니까? 아, 진짜로. 제가 원하는 사람은 지난 동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싹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그 맥스 선수 부상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맥스 흑인 선수 네. 카메룬 훈련은 미야다 카즈유키 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네. 때 다점 포지션 반칙을 했냐 안 했냐 한상권 선수가 그 선수 맞죠? 네. 064대. 그 선수는 참 좀 뭔가 안 맞습니다. 로데프 씨랑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뭔가 이 4대가 안 맞습니다.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럼 한상권 선수는 또 열심히 운동을 했을 텐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은? 대체 선수로 구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가 되다 보니 대체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한상원 선수 쪽에는 따로 연락을 드렸고 이번 경기는 취소가 되고. 그러면 한상권 선수는 상대방 선수로 인해서 시합을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체 선수를 부랴부랴 구하고 있는데 대체 선수가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다 네. 라고 하는 경우는 시합이 취소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대회선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투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저라도 대신 뛰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또 프로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뭐라고 대답할 게 없구나. 한상권 선수가 지금 우울한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리스펙합니다. 레시픽 한다고요? 리스펙합니다. 아니 고향이 어디입니까? 안성? 네.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안성이 경기도입니까? 맞습니다. 약간 충청도에 가깝습니까? 네. 아, 그 발음이 섞이는구나 거기서 충청도 발음이랑. 그러셨고 내년에 훈련하고서 맞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몇 년생 몇 살이십니까? 97년생 26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26살. 몇 살이십니까? 88년생 34살입니다. 아직도 연계십니다. 34시면 26살. 네. 26살에 본인이 한상권 선수입니다. 난 다 준비했는데 상대방 선수가 그렇게 됐는데 그거랑 말고 관계없이 나는 열심히 훈련했는데 내 파이트 머니는 주셔야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MZ세대로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약간 도덕 심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한상권 선수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한상권 선수 같은 경우에 한상권 선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한상권 선수 같은 경우라면 MZ세대로서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파이트머니를 내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MZ세대는 꼰대십니까? 약간 꼰대입니다. 아, 꼰대입니까? 저는 할 수는 있지만 받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량 때 뭐 그 근처 와서 이제 부상 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상권 선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맞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돈을 달라고 하는 선수가 많이 있었죠? 박승영 과장님 많이 있었죠? 저희가 대회를 십몇 년째 하다 보니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파이트 머니지 않습니까? 싸워서 받는 돈, 그 일을 해서 받는 돈. 네. 근데 훈련의 과정도 1년의 일을 한 것이다. 오퍼를 받고 그 사이에 일을 못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손실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또 로데프시 계약서가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알려줄 수는 없지만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계약이 있습니까? 그런 네, 게? 계약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디까지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계약대로 하면 저희는 안 줘도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수라면 당연히 훈련에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개꼰대입니다. 완전 개꼰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십시오. 전 진짜 꼰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난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사실. 아니 돈을 준 적도 있잖아.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진 않아도 네. 경력금, 네. 뭐 위로금 정도는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전에 너무 안타깝게 막 며칠 전에 상대방이 빠그라지는 경우 그죠? 네. 이게 이제 한번 저도 우리 팬분들에게 한번 투표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의견이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한국의 격투기 산업과 격투기 업계는 계속 진화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아직 법과 룰을 만들질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길도 수정되어져야 되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하는지? 네. 금방 같이 한상권 선수의 파이트머니를 부상을 당했으니까 대회에서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MZ세대의 어떤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댓글을 좀 남겨봐 주세요. 고칠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수정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간장 테러 사건이 저희 밑에 직원들만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위에 계셨던 분들은 알고 있던 사항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수를 세워놓고 기자회견 때 이제 자리를 인수를 했는데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제가 뭐 다 뒤지지는 않았지만 기자회견이니까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선수가 이제 일본에 로데프시 뛰었던 이제 아스쿠라 미쿠루 거기 채널에 브레이킹 다운에서는 본인한테 이제 이렇게 했던 퍼포먼스가 있어서 간장을 설마 여기서 뭐 간장은 없으니까 물은 하겠지 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물 같은 걸로 자기 머리를 하겠지 했는데 간장은 아니에요. 근데 회장님은 미리 알고 혹시 도망가신 건가요? 촉은 있었죠. 제가 짬밥이 몇 년인데 야 일어났어. 움직였어. 뭔가 벌어지겠다. 당연히 일단 거리를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저 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사람은 권하솔의 뒤에는 정문홍이 있다 이런 이상한 프레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권하솔의 뒤에 있지 않습니다. 권하솔이 항상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 오인택 씨하고 둘이 음흉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유현비 선수랑 이제 엄태웅 선수가 스파링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다 봤습니다. 저는 다 못 봤어요. 저는 라이브로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 난 너무 재밌어. 둘의 경기는 성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 엄태웅과 유현비 선수의 형빈이가 안 한답니다. 그 형빈이는 약간 스파링 할 때 절대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싸움꾼이지. 그러니까 시합용이죠. 스파링용이 아닙니다. 타이세이 선수와 이제 건하 선수가 스파링을 했는데 그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건하 선수는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이세이가 세게 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게 때리지 않았습니다. 세게 때렸으면 아소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KO 당했다고 보죠. 아소리가. 이제 타이세이 선수가 김태인 선수를 많이 언급을 해왔는데 이제 김태인 선수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 허재혁 선수가 약간 재물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원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동환 선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임동환 선수가 라이징 경기 나가서 이제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뭐 때문에 못 뛰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허재혁 선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지현 선수가 이제 어머님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못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바로 허재혁 선수로 이제 오퍼를 드린 거죠. 네. 근데 허재혁 선수를 다들 팬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뭐 무시하고 너무 못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타이세이 선수도 긴장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허재혁 선수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헤비급이기 때문에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투심해서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을 최대한 이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재혁이도 있었고 재혁이 와이프가 같이 왔더라고요. 한번 제가 만나는 자리에 전 재혁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야쿠자 선수가 사정이 생겼는데 타이세이 상대 선수가 빕니다. 그렇게 되면 김태인을 가기 전에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져야만
시나리오가 김태인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런 시합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하냐 재혁아? 재혁이는 착하니까 아니 아닙니다. 뭐 비록 그런 마음이 들지언정 아닙니다. 자 재혁아 간단한 거 아니냐? 네가 이기면 되잖아. 로드 FC의 의도가 기분이 나쁘던 기회는 너한테 주어진 거고 선택은 너가 하면 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 그 네가 뺏어가면 되잖아. 앞에서 김태인의 희생양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뺏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기회는 주어졌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그것도 반대로 보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때다 싶어서 안 좋게 보고 만약에 허재혁 선수가 졌습니다. 그러면 또 모든 것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너 잘못이야, 로드 잘못이고 정문홍 니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사람 벌떼처럼 옵니다. 그때 허재혁은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그런 여론 조성을 움직여서 허재혁을 우리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끔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싹 빌드업을 해서 우리의 아주 나쁜 의도대로 허재혁이 지고 김태인한테 갔습니다. 근데 김태인은 저 시합 안 뛸래요?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박규범 관장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죠. 본인의 아니 로드 FC에 10년 동안 근무한 사례를 봤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많죠. 많죠. 그러면 이게 김태인을 위한 계획을 한 겁니까? 김태인도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다 빌드업을 해서 김태인은 시합도 안 뛴 상황에서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김태인이 저 돈 몇 억 주세요. 저 안 뛸 건데 그렇지 않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옆에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마케팅은 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자동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박승광 회장님은 10년 차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계속 밸류가 올라가는 김태인 옆에는 모사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도 하나 뭐 빼먹을 수 있는 게. 그리고 그럼 자기가 돈을 그렇게 빌드업이 된 사람이 있으면 후원금을 좀 주는 게 김태인을 위해서 올바른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선수들한테 야 네가 그동안 고생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밖에 못 받아? 너 더 받아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선수들이 아 그런가? 맞나? 자기 이제 가치의 기준이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더 요구를 하고 대회사는 요거 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대회사도 수익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거에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시장 가치대로 안 하고 무분별하게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죠. 자, 그럼 그 선수를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마케팅의 요소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선수를 인지도를 올리는 건. 네. 시합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장들은 우리가 훈련 다 시키는데 대회사는 대회나 잡아주면 되지 아닙니까? 아내는 절대 아니죠. 이런 시합을 만들어서 뭐 무대 조명, 음향, 그래서 돈 몇 억 들어가는 이거는 많이 들어간다고 다른 대회사들은 이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대회를 작게 하잖아요. 무대 조명도 없잖아요. 저희 개념에서는 무대 조명 들어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선수들에 대한 이런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사와 힘을 합쳐서 선수를 띄워요. 띄우는데 실상 그 선수에 대한 권한은 선수 본인과 본인 팀이래. 대회사는 적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이런 빌드업을 다 해서 재혁이도 잘못하면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김태인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격투계의 사실 현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격투기 단체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 로드 FC는 왜 안 망하냐?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회전을 몇 바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계속 선수와 지도자와 대회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룰을 계속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MZ세대를 앉혀놓은 건데 상당히 개꼰대 아저씨가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꼰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지가 할 얘기를 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 나는 또 이 방송 끝나면 정말 저 새끼는 저 새끼 꼰대야. 이규민 사원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나만 목소리 높여지고 지가 지금 댐겨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이번에 양지호 선수랑 켄토 선수의 경기에서 그라운드에서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룰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팬이 없고 시청률이 안 나오는 스포츠는 스포츠로서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진화돼야 되는 겁니다. 룰도 진화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라운드에서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체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백 포지션이라고 할지언정 또는 탑 포지션이라고 할지언정 경기의 흐름상 시청자들을 속이는 아주 기술적으로 묘하게 피니시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시간만 끌려고 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은 제거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저랑 권보성대랑 임승우 심판 만나고 왔는데요. 촬영도 했고 추후에 발표를 하겠지만 격투기 자체가 본질이 타격을 하던가 서브미션을 해서 KO로 이겨야 되는 게 본질인데 자꾸 그거를 룰을 악용해서 시간만 끌려는 선수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번에 조금 개정을 좀 했는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그라운드에서 액션이 없으면 심판님들께서 액션 하면 선수 액션 하세요, 움직이세요 그건데 그걸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번 권유해서 안 되면 마지막에 피니쉬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강제 상황입니다. 선수는 여기서 무조건 피니쉬 시켜라. 안 시키면 우리는 스탠딩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피니쉬 했는데도 똑같은 동작이 반복이 되면 바로 스탠딩 시키는 이런 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흐름을 좀 빨리 가져가겠다? 네, 이게 취지죠? 네 맞습니다. 그 회장님이 경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경기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욕먹습니다. 정확하십니까? 그럼 너 정문홍 네가 다 이렇게 다 짜놓은 거지? 누구 이기고 누구 지게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권하솔은 뭐 항상 예상을 깨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래 권하솔이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 항상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권하솔은 예상을 깹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질 수도 있다. 윤영빈은 어떻게 될 것 같냐? 테크닉은 형빈이가 무조건 엄청 집니다. 근데 막싸움으로 이겨버릴 것 같습니다. 형빈이가 한 대 빡 맞고 이씨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때릴 것 같습니다. 타이세이하고 허재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6대4로 타이세이 보고 있습니다. 저 타이세이가 한 8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재혁씨. 재혁씨, 재수씨. 전 재혁이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재혁이하고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현하고 이기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정현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한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8대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전 그겁니다. 사실 이 두 명의 매치는 제가 추천을 했죠. 네. 좀 궁금해서. 저는 그냥 궁금한 시합이 재밌는 겁니다. 좀 궁금합니다, 그냥 두 명이. 자, 그럼 세르게이 박형근 선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전 박형근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난 세르게이 주먹으로 또 때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하고 MG, 뭐 중견, 뭐 늑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들을 한번 모아서 그 주의 어떤 이슈들이나 또 이 격투 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토론, 그리고 팬들과 묻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 야. 멘트가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일반인도 모르는 정보를 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주에 이슈도 이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하면서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받아서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근데 뭐 좀 이 채널에 대한 어떤 방향은 조금 격투 스포츠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정확하게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을 보시고 그냥 자꾸 이렇게 뭐 이상한 내용 뭐야 그 누구 욕하고 누구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시고 누구 괴롭히고 그러고 누구 자꾸 그렇게 하는 건 하지 말자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